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직 세무직공급과 그리고 서울시 일반행정공부의 아무래도 이제 초시성이다 보니까 점수가 좀 많이 낮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도 국가직 일반행정직렬에 합격한 김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총 1년 4개월 정도 공부를 했고 0823 수강기간은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녔습니다. 2019년에 7개월 정도 공부를 하다가 슬럼프를 이기지 못하고 공부를 그만두고 나서 1년 정도 쉬다가 다시 작년 7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2019년도 국가직 기출문제 국어와 영어를 풀어봤는데 국어는 80점, 영어는 45점이 나왔었습니다. 합격했을 때 시험 점수는 국어 90점, 영어 100점, 한국사 100점, 행정법 85점, 행정학 90점으로 평균 93점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집 근처에서 혼자 독서실을 다녔었는데 독서실 안에 사람도 많이 없고 시간 관리도 잘 안 되고 핸드폰 만지는 것도 너무 쉽고 또 잠들면 몇 시간씩 자버려서 공무원 시험이 10시간 이상 공부를 해야 붙을 수 있는 시험인데 공부 시간이 매일 균일하지 못하고 들쑥날쑥했었습니다. 노량진이라도 가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에 지인분께서 대구에도 시간 관리가 잘 되는 공무원 시험 전용 학원이 있다고 소개해 주었고 그래서 0823 클래스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하기 싫은 날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결국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지각을 하면 벌점을 주기 때문에 항상 같은 시간에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서 학습 패턴이 자연스럽게 잡힐 수 있었습니다. 또 저는 공무원 공부만큼은 사람이 온전한 공부 모드로 들어가야만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밖에서 친구들도 만나기 쉽고 공부하는 자아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아가 흔들려버리면 힘들 때 이겨내야 하는 이유도 잘 못 찾고 슬럼프도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0823 클래스에서 매일매일 공부를 하면서 이런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저 말고도 매일매일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여서 더 자극도 되고 의지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공부를 하다가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나는 결국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이고 공무원 시험에 붙어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상투적인 상담이 아니라 현재 제 진도와 점수대에 맞춰서 상담을 진행해 주시고 몇 월쯤부터 기출해독을 들어가야 하고 몇 월쯤부터 모의고사를 들어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월쯤 어떤 과목의 기출을 몇 회독 정도 완료할지와 같은 큰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과 마구잡이로 그날그날 시간만 채우는 공부는 공부의 질이 같을 수 없고 결국 합격까지 걸리는데 시간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공부 방향을 구체적으로 딱 잡아주시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저는 생각하고 있는 공부 기간을 여쭤보셔서 저는 처음에는 제가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2년 이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내년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 주시고 같이 계획을 세워주셔서 제가 내년 합격으로 목표를 변경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처럼 양이 많은 과목을 제가 기출을 혼자 시작했을 때는 전체를 다 풀었기 때문에 진도가 도무지 나가질 않아서 좀 힘들었었는데 선생님께서 홀수랑 짝수 문제를 나눠서 풀고 해독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양이 많은 과목도 한 바퀴를 빠르게 돌릴 수 있었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됐습니다. 네, 1교시부터 8교시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점심시간과 저녁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활 루틴이 잡힐 수 있었습니다. 무단으로 지각이나 결석을 하면 벌점을 주고
수업 시간에도 돌아다니시면서 잠들면 깨워주시기도 하고 엄격하게 관리를 잘 해주십니다. 그리고 벌점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으실 수도 있는데 하루 동안 나와서 착실하게 공부를 하고 가면 상점 또한 자동으로 쌓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좀 줄어들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벌점은 20점 쌓이면 강제 퇴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상점은 벌점을 상쇄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모아뒀다가 휴식권이나 휴가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빡세게 공부하더라도 수험 기간을 확실히 단축시키고 싶은 분들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스스로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자기가 똑바로 공부를 알맞게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혼자서는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균일하지 못하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국어는 진 선생님의 기본 강의를 들었고 문법 기출은 3회독 정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문법이 줄어들고 독해가 더 어렵게 나오는 추세라서 독해에 비중을 조금 더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기출을 반복하는 것보다 시험 당일에 낯선 지문이 나와도 풀 수 있게끔 실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출은 한 번 정도 풀었고 1월쯤부터는 모의고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자 성어는 하루 30분 정도, 요일을 일주일에 3번씩 정해놓고 봤습니다. 영어는 제가 수능 단어를 다 까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능 0단어를 5회독 정도 해독하고 공무원 3000 단어를 시험기간 내내 10회독 이상 정도 했습니다. 단어가 처음 3회독까지는 정말 안 외워지실 텐데 그게 정상이고 해독이 늘어날수록 모르는 단어에만 체크 표시를 해두고 외우기 때문에 해독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문법 공부와 구문 공부 그리고 독해 기출을 1회독 정도 하신 후에 그래도 쉬운 문제 정도는 스스로 풀 수 있는 상태에서 하프 모의고사를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프 모의고사는 시험 치기 전까지 계속 풀었고 또 하프용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단어와 문법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영어는 한 번에 많은 시간을 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면서 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부하기 싫은 날에는 그래도 하프 모의고사라도 하나 풀고 쉬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봐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사는 처음에 필기노트 강의를 듣고 그날 들은 만큼 복습을 했습니다. 처음 필기노트 강의를 들으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머리에 남는 게 10%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당연합니다. 필기노트랑 기출문제를 병행하면서 기출문제집은 홀수와 짝수를 나눠서 해독을 했고 총 7회독 정도 했습니다. 나중에 가면서는 3회독부터는 모르는 선지만 체크 표시를 해두고 외웠기 때문에 해독 시간이 빨라질 수 있었습니다. 행정법은 암기 과목이지만 이해 위주의 과목이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방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행정법은 제가 유일하게 기출 문제집도 강의를 들은 과목인데요. 강의를 듣고 나서 판례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혼자서 풀다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행정법만큼은 기출 강의도 괜찮다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행정학은 양이 많고 휘발성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빠르게 여러 번 해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각자의 방법으로 단권화를 꼭 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슬럼프가 와서 공부하기가 힘들 때면 학원에서 주는 휴식권이나 휴가권을 사용해서 하루 정도 쉬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마냥 쉬면 남들은 오늘 다 공부했을 텐데 나는 못했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거대로 더 스트레스를 받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쉬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휴식권이나 휴가권을 사용해서 학원을 잠깐 벗어나서 근처 예쁜 카페에 가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듣듯이 한국사 특강을 듣거나
그런 식으로 기분 전환도 하면서 공부도 겸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존의 해결법도 통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혼자 너무 참고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0823 클래스의 상담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도 충분히 털어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서 수험 기간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면접 질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본인의 의견과 상사의 의견이 다르다면? 이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오늘 면접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팀 지향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의견도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저보다 공직에서의 경험이 많은 상사분이시기 때문에 상사분의 의견을 따르는 식으로 결정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건 저에게 객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제 진도를 좀 철저하게 점검하고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그때그때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후회되는 것은 막판 한 달 정도 제가 드디어 끝난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힘이 빠졌었는데 지금도 문득 그때 조금만 더 달렸다면 한 문제 정도는 더 맞출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마지막까지 시험 치는 그날까지 조금 긴장을 놓지 마시고 모든 걸 쏟아낸 후에 힘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전하면서 자리마다 칸막이가 없어져서 저의 행동도 남들에게 더 잘 보이고 저 또한 남들이 조금 더 잘 보이게 됐기 때문에 자세 같은 것도 흐트러지지 않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진짜 컸어요. 칸막이 없어지면 원래는 막 진짜 이렇게 누워있고 막 이렇게 있고 이랬었는데 이제 다 보이니까 계속 좀 공부를 하고 그게 좀 컸었어가지고 대구 센터는 진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진짜 좀 다들 평균 학습량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할 때도 많이 되새겼단 말인데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힘드신 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곧 합격하실 거라서 힘드신 거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지치지 말고 잘 견디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